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데 반해가지고 어른들은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른스럽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데 익숙한가 이런 부분들은 어른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잣대이기도 하고 어른스러워지고 좀 훌륭해지는데도 더 필요한 그런 덕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좁게는 한일 관계 또 넓게는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가 생활을 하면 직업인으로서 글을 쓸 때는 상대방 입장에 자주 서보게 되죠. 그런 훈련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방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친숙해지게 되면은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고 국가의 그런 결정에서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은 한일 관계가 꼬이면서 신문지상에는 일본 내에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들의 그런 인터뷰가 실립니다. 이런 인터뷰를 읽다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새삼 확인할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끼리는 그 정도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외국인의 눈, 일본인의 눈이나 미국인의 눈 정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그 전문가들, 특히 한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에는 아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친중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한국이 친중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우리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국 입장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구나 그런 섭섭함도 있겠지만 이들 인터뷰에서 어김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정치경제학부 교수로 있는 후쿠가와 유키코 씨는 한국어도 능하고 또 한국의 지인도 많고 한국을 참 잘 아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결속해서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에 맞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왔지만 최근 화웨이 사태 대처를 보면은 한국은 미일 노선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었다. 일본은 한국의 미일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를 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탁 던집니다.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한국 전문가, 한국 정치와 하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도쿄대 지역문화연구소장인 기미야 다다시 씨도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에선 한일 갈등을 미중 대립의 큰 틀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한국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친중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은 비용도 치렀는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시각에서는 한국이 친중 행보를 계속하는 한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일본도 생각할 거고 미국도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슷한 주장을 조선일보의 와싱턴 지국장으로 있는 강인선 씨가 하는 주장에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끌어내고 싶다면 아카일로의 한일 갈등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요즘 와싱턴의 모든 관심은 중국으로 통합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 토론해도 미국 최대 안보 위협이 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한일 관계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판을 크게 읽어야 합니다. 안정적 한일 관계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는 쪽이 미국을 움직이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일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 한국 전문가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내 기류변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본 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기류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일본과 함께 잘 지내야 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인의 변화에 우리가 특별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와세다 대학의 후쿠가와 유키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유키코 교수는 젊은 날부터 한국을 오고 갔기 때문에 참 한국을 잘 아는 분입니다. 한국인만큼 한국인을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교과서나 위안부와 같은 다른 역사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한일 관계의 근본틀을 건드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반적인 문제 처리하듯 취급해 일본을 분노케 했다. 특히 운동권 출신이 잔뜩 포진한 한국 정부가 도덕주의에 입각해서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고 최근 한일 간 충돌은 일본이 한국의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결별의 각오까지 전한 것인 만큼 단기간 내에 끝나기 힘들어 보인다. 한국과 입장차가 계속해서 커지면은 일본은 언제든 한국의 사요나라,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 아주 이렇게 일본이 행동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누적된 것이 결국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후쿠가와 유키코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쿄대 지역문학연구소장인 기미야 다다시 씨도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선제 공격은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한국을 우리 편으로 보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상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일을 외치고 반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처럼 반일을 선동할 수 있고 그리고 친일파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길게 보면 사려 깊은 행동도 아니고 옳은 행동도 아니고 정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또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행동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수가 일본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일본과의 안보 문제, 일본과의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해방 전과 해방 이후에 우리가 또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많은 도움들, 해방 후에 우리의 성장 배경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일본과의 인연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과거사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일본 입장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항상 갖게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생에서도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온 길과 걸어가게 될 일을 정리정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회도
일정한 시점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정리정돈하고 한번 일종의 이 마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점에 정리정돈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한번 정리정돈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냥 그 양반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린 우호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일정한 시점에는 구원, 억울한 거, 또 원통한 거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시점에는 개인적으로도 과거사를 정리해야 되고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과거를 정리정돈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에 살아가야 될 그 시간에 주목하고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 점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과거 문제를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앞을 향해 가야 그래야 건강한 한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